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세븐입니다. 대화형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적으로 챗GPT의 공개로 시작되었습니다. 불과 두세 달 전에 공개된 챗GPT는 벌써 사용자가 1억 5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저도 챗GPT로 다양하게 사용해보고 있는데요. 사용하다 보니 제가 원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거나 너무 추상적으로 답변하거나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챗GPT에게 제대로 질문하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이번 주제는 이름하여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고수되기입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뭐지? 하는 이런 생각들 하실 겁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쉽게 말하면 챗GPT 같은 대화형 AI한테 원하는 바를 텍스트로 표현하고 원하는 답변을 이끌어내는 걸 말합니다. 최근에는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라는 새로운 직업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도 이제부터 알려드리는 10가지 팁으로 억대 연봉을 받는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될 수 있습니다. 팁을 보기 전에 우선 챗GPT를 좀 더 편하게 사용하기 위한 크롬 확장 프로그램부터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우선 꼭 설치하면 좋은 크롬 확장 프로그램 5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프롬프트 지니라는 확장 프로그램입니다. 프롬프트 지니는 챗GPT를 쓸 때 질문을 영어로 번역해주고 답변도 한글로 번역해주는 번역기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챗GPT는 한글로 질문을 하는 것보다 영어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정확합니다. 그 이유는 챗GPT가 학습을 한글 데이터보다 영어로 된 데이터를 더 많이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프롬프트 지니를 사용하면 좀 더 빠르게 챗GPT를 사용할 수 있어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웹챗GPT입니다. 웹챗GPT는 질문에 대한 답을 챗GPT가 학습한 것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검색에서 찾은 결과를 요약하여 답변합니다. 챗GPT의 한계인 2021년 이전의 데이터 학습에 대한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프롬프트 창 아래의 웹 액세스 조건을 활성화시키고 다른 조건도 설정해서 프롬프트를 작성하고 실행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유튜브 서머리 위드 챗GPT입니다. 유튜브 서머리 위드 챗GPT는 유튜브 동영상의 스크립트를 추출하여 챗GPT가 내용을 요약해줍니다. 보고 있는 영상에서 오른쪽 트랜스크립트 서머리를 누르고 스크립트가 나온 후 챗GPT 아이콘을 누르면 스크립트가 자동으로 챗GPT 프롬프트로 전달되고 실행되면서 스크립트가 요약이 됩니다.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유용한 확장 프로그램입니다. 네 번째는 AIPRM4 챗GPT입니다. AIPRM4 챗GPT는 각 주제별로 정형화된 프롬프트 예제를 제공하여 프롬프트 작성을 편하게 도와줍니다. 엄청나게 많은 주제가 있고 이미 카테고리별로 맞춘 프롬프트를 제공하여 프롬프트를 편하고 쉽게 만들 수 있게 도와줍니다. 사용법은 아주 간단하고 쉽습니다. 원하는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프롬프트 입력란에 키워드나 문장을 입력하면 됩니다. 한번 사용해보면 점점 더 빠지게 됩니다. 마지막 5번째는 보이스 컨트롤 4 챗GPT입니다. 보이스 컨트롤 4 챗GPT는 음성으로 프롬프트를 작성하고 답변을 음성으로 해줍니다. 키보드로 입력하는 게 힘들어서 혹시 영화에서 본 아이언맨의 자비스처럼 음성으로 질문하고 답변해주는 확장 프로그램이 있나 해서 찾아봤는데 역시나 누군가 벌써 만들어놨습니다. 만들어주신 개발자분 감사합니다. 정말 아이언맨 영화에서 나오는 자비스 같습니다. 단점이 하나 있는데 말할 때 한번 프롬프트를 전송할 때 한번 버튼을 매번 눌러야 하는 단점이 있지만 조금만 기능을 수정을 하면 아주 유용한 프로그램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소개한 5가지가 제가 사용해본 것 중에 유용한 확장 프로그램입니다. 자신의 취향에 맞는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장 프로그램 설치 링크는 아래 설명란에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바로 사용해보세요.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프롬프트를 작성하면 챗GPT가 우리가 원하는 답변을 좀 더 정확하고 쉽게 이끌어낼 수 있는지 그 꿀팁을 10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간결하게 질문하라. 이 조건은 당연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챗GPT를 사용할 때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챗GPT한테 어떻게 질문을 해야 하는지 물어보면 위와 같이 예시를 잘 보여줍니다. 챗GPT한테 컴퓨터를 고치는 방법과 컴퓨터 화면이 계속 꺼지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 2개의 질문을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영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고치는 방법을 알려줘. 이렇게 일반적인 질문을 했을 때는 기본적인 설명만 해줍니다. 컴퓨터 모니터가 계속 꺼지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기본적인 대답보다 좀 더 구체적인 상황별 해결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렇듯 챗GPT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질문해야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영문으로 질문하라. 앞서 우리는 한글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얻었습니다. 이제 똑같은 질문을 영문으로 해보겠습니다. 한글로 질문했을 때 영어로 질문했을 때 답변의 내용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속도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한글로 질문했을 때는 한글을 영문으로 번역하는 전처리 과정을 거친 후 내용을 다시 번역하는 후처리 과정도 거쳐야 합니다. 이와 달리 영문으로 질문했을 경우는 전처리와 후처리 과정이 없으니 당연히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올바른 문법과 문장 보호를 사용하라. 챗GPT한테 문법과 문장 보호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당연하지만 잘못된 문법과 문장 보호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바른 문법과 문장 보호를 사용해야 질문인지 서술인지 판단하고 그에 맞는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에 예시를 주고 학습시켜라. 챗GPT는 기본적인 것부터 깊이 있는 것까지 학습을 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위와 같이 프롬프트를 작성하고 질문을 하면 프롬프트에서 학습시킨 컨텍스트에 따라 답변하고 질문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나의 글쓰기 스타일을 학습시켜라. 챗GPT에게 자신이 쓴 글을 몇 가지 제공하면 그 스타일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챗GPT에게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한 스타일 가이드 작성을 도와달라고 요청하세요. 그러면 당신의 목소리와 톤을 설명하는 정확한 단어를 제공해 줄 것이며 이를 프롬프트에 사용하여 정확한 글쓰기 스타일을 얻고 원하는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마인드맵을 작성시켜보라. 마인드맵은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구조화하고 시각화하는 데 유용합니다. 이런 마인드맵을 잘 작성할 수 있는 것이 챗GPT입니다. 그림이나 이미지로 표현해주지는 않지만 주요 제목, 하위 제목 등 전체 글의 맥락을 알 수 있게 목차처럼 작성을 해줍니다. 어떤 뉴스나 보고서를 프롬프트에 입력하고 마인드맵을 작성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특정 주제를 주고 챗GPT한테 마인드맵을 중심 아이디어, 주요 제목, 하위 제목을 나열해서 작성해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상황을 주고 답변 작성을 요구하라. 챗GPT에게 고객, 환자 또는 동료의 역할을 맡게 하고 해당 특정 인물처럼 대화하거나 콘텐츠를 생성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챗GPT에게 당신은 영업 담당자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매니저이며 성과 검토를 진행할 것입니다. 이번 분기에는 매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성과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매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보세요.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처럼 챗GPT는 주어진 역할의 입장에서 요구사항에 맞춰 잘 답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독특한 프롬프트를 사용하라. 생성 AI를 사용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우 기본적인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생성 AI는 일반적인 콘텐츠를 생성합니다. 오픈엔드 또는 추상적인 프롬프트를 사용해보세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독특하고 창의적인 응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 예시를 한번 보시죠. 앞서 같은 주제를 작가의 시점이나 글쓰기 스타일을 지정했습니다. 긴장한 학생의 관점에서 시험 전 느껴지는 감정을 1인칭 시점으로 JK 롤링 스타일로 작성하라고 시켰더니 위와 같은 답변을 얻었습니다. 이 정도면 유명 작가들의 글쓰기 스타일대로 내가 쓴 글뿐만 아니라 챗GPT한테 주제만 주고 특정 스타일대로 작성하도록 시킬 수도 있습니다. 아홉 번째, 콘텐츠의 목소리 톤, 분위기를 지정해보라. 우리는 챗GPT를 사용하여 더 다이나믹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목소리와 시각으로 기존 콘텐츠를 재구성하여 접근성을 높이거나 일반적으로 작성하는 것과는 다른 톤으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예시를 한번 보시죠. 앞서 우리는 긴장한 학생의 이야기를 작가 시점, 유명 작가 스타일대로 작성을 시켰습니다. 이제는 동일한 내용을 유머러스한 대화체 톤으로 바꿨습니다. 어떠신가요? 글의 분위기나 톤이 확실히 다른 게 느껴지시나요? 열 번째, 타피, 템플러처, 비미더스를 사용하라. 우리는 지금까지 챗GPT를 잘 사용할 수 있는 프롬프트 작성 팁 9가지를 배웠습니다. 이 9가지만 잘 사용해도 웬만한 글쓰기는 다 할 수 있습니다만 아마추어가 아닌 프로처럼 하고 싶다면 마지막 10번째를 꼭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챗GPT한테 질문하거나 글쓰기를 요청을 할 때는 정확성과 다양성 이 두 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확성을 요구하는 분야 즉 건강, 보험, 법 관련된 질문을 했을 경우는 답변이 아주 정확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설이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질문할 때는 정확성보다 다양성을 중요하게 설정하면 챗GPT한테 좀 더 좋은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피, 템퍼러처, 빔 위드스 이 세 가지의 파라미터 값들은 정확성을 중심으로 할 건지 아니면 창의성을 발휘해서 답변할 건지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타피 값은 0부터 1 사이의 실수값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0.8에서 1.0 사이의 값을 사용합니다. 챗GPT의 타피의 기본값은 0.9입니다. 값이 작을수록 모델이 더 정확하고 일관된 결과를 생성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다양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템프러처 값은 일반적으로 0.1부터 5.0까지의 양수값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값이 낮을수록 모델이 더 일관된 결과를 생성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다양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챗GPT에서 템퍼러처 기본값은 0.7입니다. 빔 위드스 값은 일반적으로 1부터 50까지의 양의 정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값이 높을수록 모델이 보다 다양한 문장을 생성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일관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챗GPT에서 빔 위드스 값의 기본값은 1입니다. 이 세 가지 외에도 맥스랭스 탑앤 노 리핏 앵글 등이 있지만 타피,
템퍼러처, 빔 위드스만 잘 사용해도 좀 더 챗GPT의 답변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고수가 되기 위한 꿀팁 10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이거 외에도 더 많은 내용이 있지만 중요한 것만 요약해보았습니다. 이제 챗GPT뿐만 아니라 다른 대화형 텍스트 AI도 비슷한 형식을 가지고 있으니 한번 배운 걸 써먹어보세요. 이전에 일반적인 답변을 하는 AI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답변을 줄 수 있습니다. 시작해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